현대의학은 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에 대한 오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대의학은 암은 전이한다, 유전된다, 혹은 무한증식한다, 심지어는 영생불멸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전이설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전이한다면 정말 암은 두려운 병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방과 같은 조직에 1g 내외의 암이 있다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대다수 조기 암 환자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있어도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의 암은 그대로 달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다수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차례로 받습니다. 심지어는 전 항암,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여성 호르몬 차단제 처방까지 받습니다. 자, 이러한 처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암이 전이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방이라는 조직에 1g 내에 암이 있다고 해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는 단 하나의 이유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때 사망하는 것인데요. 유방이라는 장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1g의 암세포가 있든 유방 전체가 암이 되었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모두 제거하고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또 멀쩡한 유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전이 염려된다고 하여서 멀쩡한 유방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하게 살아있죠. 다시 말해서 유방은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장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g의 암이 있어도 그만, 전체가 암이 되어도 통증만 없다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장기이고 또 암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유방암 환자들은 단 1g의 암세포만 있어도 수술,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방에 있는 작은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폐나 간, 골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의 암을 새롭게 발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발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방에 있는 작은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간이나 폐나 골수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 붙어서 치면한 후에 이것이 암세포로 성장한다면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이하지 않는다면 매우 잘못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자, 암 전이설의 실체를 아는 것은 암 환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암이 전이한다는 사실 때문에, 주장 때문에 대다수 암 환자들이 마치 자기 몸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에 단 1g의 암세포만 있어도
이것이 언제 어느 장기에 가서 치면해서 증식할 수 있을지, 증식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암 검진을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움과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은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지인들에게 걱정을 털어놓거나 아니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자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 실제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그런 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암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정말로 중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서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검진을 받아봤더니 암이 아니었다. 오진이었다.는 새로운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서 기쁠 듯이 날뜁니다. 그리고 다 죽을 사람 같이 보였던 그분이 건강해졌어요. 다시 이전처럼.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공포감에 시달려서 몸에서는 극심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죠. 사실 두려움, 공포감, 스트레스, 슬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크게 해치죠.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인데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좀 잠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처음에는 건강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곧 죽게 되었어요. 몸이 정말로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이 아니라는 사실, 오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또 건강해졌습니다. 자, 이분의 몸이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죠. 동일하죠. 원래부터 암이 없었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몸 상태는 그대로였는데 곧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오진이다, 암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자 또 건강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는 것이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암 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생활했죠. 암인지도 모르고 생활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기검진에서 혹은 병원에 갔다가 암검진이나 한번 해볼까? 권유에 의해서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암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몸이 굉장히 나빠졌을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는 것은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 이렇게 암이 두려울까요? 두 가지겠죠. 내가 죽을 수 있다. 암은 죽는 병이다. 또 한 가지, 항암제를 받게 되는구나. 항암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암이 본래 있었던 암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장기에서 있었던 암이 폐나 간이나 골수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 전이할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 전이설에 의해서 전이설 때문에 극약 처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암 환자가 극약 처방으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암은 전이하는가? 한번 그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전이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홀스테드라는 의학자가 최초로 170여 년 전에 주장했습니다. 그가 암 전이설을 주장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발암점 이외에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병한다. 다시 말해서 암이 있었던 사람은 다른 장기에서도 또 유사한 암이 발병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이 혈관을 타고 다닌다라는 사실, 팩트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암이 전이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에 암이 발병했는데 암이 발병한 지점 이외에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병한다면 그것이 모두 전이 때문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홀스테드는 그렇게 주장했고 암 전문의들이 그렇게 홀스테드를 따라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포학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에 1g의 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을 발견한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니까 폐에도 암이 발병했어요. 그러면 폐에서 발병한 암은 유방에서 전이한 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만약에 최초에는 유방에 암이 있었는데 폐에 다시 또 유사한 암이 발병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방에서 전이한 것이라면 애초에 폐에서 암이 발병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몸에 전혀 암이 없었는데 폐에 암이 생겼다 이겁니다. 유방에는 암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전이해왔다는 것입니까? 혹시 전염이라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요즘에 일부 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암이 기생충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말처럼 그런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발병할 만한 원인이 있으면 어느 장기든 발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유방에 암이 발병한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방에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폐에 암이 발병할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폐에서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암이 발병할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유방이나 폐나 간 이러한 장기에 암이 발병할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지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이 때문이라면 처음 발병한 암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겁니다. 처음에 발병한 것은 말 그대로 발병이죠. 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기라도 그 누구라도 암이 발병한 원인이 있으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암점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 또 다시 암이 생긴 것을 모두 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발병할 이유가 있으면 발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한 큰 카페에서 전이설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암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사실은 논쟁이죠. 논쟁을 해왔습니다. 원발암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서 암이 더 많이 발병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것이 전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공격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본래 어딘가에 암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유방에 암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장기에도 유방에 암이 없는 사람보다는 또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전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방에 암이 발병했던 사람은 유방에 암이 발병할 만한 원인이 있죠. 그러나 이분은 유방에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몸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 조직에서도 암이 발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방이라는 조직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진행된 암 환자라면 폐에서도 산소가 부족해져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홀스테드의 주장입니다.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두 가지를 맞춰보면 전이설이 하나의 세팅이 되죠. 암세포가, 유방에 있는 암세포가, 작은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가다가 어디에? 간에 가서 딱 침윤해서 붙어서 증식한다. 그래서 간암을 일으킨다. 암의 전이설이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암 수술하는 광경을 들여다보면 암세포는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뭉쳐 있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암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암세포는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하기 전에는 잘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로 인해서 암세포 암덩어리에서 일부 암덩어리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장기 조직에 들어가서 침입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동맥은 굵기가 상당히 굵습니다. 동맥은 통과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암의 직경이 0.5mm다. 충분히 동맥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장기에 침윤해서 증식하려면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경이 모세혈관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모세혈관은 기껏해야 7미크론 단위, 미크론 단위죠. 7미크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덩어리의 크기가 7미크론 이하가 되어야 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세포 하나가 기껏해야 모세혈관을 통과할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장기 조직에 붙어서 증식하기 위해서는 세포 단위여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포 단위는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세포 하나가. 자,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왜냐?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니니까요. 그러다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서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침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증식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암 전이설을 주장하는 전 세계 의학자들이 밝힌 사실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암 전문의들이 무엇을 밝혀놨습니까? 우리 몸에서 하루에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같이 발생하지만 NK세포, 자연살해세포에 의해서 다 탐식된다. 자연살해세포가 다 집어삼킨다, 죽인다, 사멸시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포 단위의 암세포는 혹시라도 혈관을 타고 가서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장기 조직에 침착한다고 하더라도 NK세포에 의해서 사멸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사실 모두 실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암 전이설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논리가 성립하느냐?
현대의학에서 지금까지 밝혀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들어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매일같이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수십만 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것이 전이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 그것이 또 무한증식하고 전이한다. 의사들은 또 무한증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멸하지도 않고. 자, 암세포가 하루에 수십만 개가 생겼어요. 그게 죽지 않고 분열합니다. 예, 10만 개가 있다가 20만 개, 40만 개, 80만 개 이렇게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딘가에 가서 또 침면해서 다른 장기에서 붙어서 또 전이합니다. 그래서 붙어서 확산합니다. 이게 전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할까요? 모든 사람은 매일같이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무한증식하고 전이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몇 년 내에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긴다는 그 주장을 철회하든지 암세포가 생기지만 NK세포에 의해서 탐식된다는 말을 주장을 철회하든지 그러면 가능한 논리는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이 전이한다는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거 외에도 또 암이 전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실체적인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암을 전이한다고 주장했던 의학자들이 또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갑상선암 수술하지 말라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국립암센터에 있는 당시의 서모 본부장께서 주도한 일인데요. 예, 그분이 2013년도에 저희 책을 보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암 전이서를 가지고 저와 가벼운 논쟁이 있었어요. 왜 암이 전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 책에서는 왜 암이 전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느냐. 네가 이거 상상력을 동원한 거냐. 근거가 뭐냐. 라고 저에게 사실은 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제가 길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처음에 암은 전이한다라는 것은 현대의학의 정설이고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2014년도에 어떠한 일을 벌였느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많이 증가했죠. 전 세계 유례 없이 많은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과잉 진단이죠. 과잉 진단인데 이때에 그분이 의사연대 소속 8명의 의사들과 함께 어떠한 운동을 펼쳤느냐. 조기에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의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갑상선암 수술이 자그마치 35%가 줄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갑상선암을 지킨 것이죠. 조기에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말라. 조기의 갑상선암이라면 1g 미만을 얘기합니다. 1g 미만의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만약에 암이 전이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었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주장이었을까요? 단 한 개의 암만 있어도 이것이 무한증식하고 전이하는데 어떻게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암은 전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제된 주장이었습니다. 모 암연구소장이 저와 많은 논쟁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전화로도 하고 또 인터넷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제 책을 보고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나름대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암이 전이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개월 이상 제 책을 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근데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책을 내가 다 봤는데 나도 당신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파하고 다닌다. 나는 대학 다닐 때 이러한 내용을 공부한 바가 없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제 책의 논거가 맞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암은 전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저의 주장을 반박한, 그런 논리적으로 반박해온 분은 없었고, 일부 반박했지만 결국은 수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전세계 의학계가 지금 정설로 알고 있는 내용을 뒤집는다는 것은, 뒤집더라고 하더라도 논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뭔가 있겠지. 지가 뭘 안다고. 그런 석학들이 내놓은 결론인데 어떻게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암은 전이한다고 주장하는 의학자들의 그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암을 전이하는 것으로 주장하려면 저의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조기암 환자들이 암이 전이한다는 주장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정말로 받기 싫지만 항암제, 머리가 빠지죠, 구토, 두통, 메스꺼문, 식욕부진, 면역 저하, 전신 피로, 이러한 족부 괴사,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이것만은 피하고 싶지만 혹시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작은 암이 혈관을 타고 가다 간이나 폐나 골수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두렵다 해서 수술받고 항암제 받는 것입니다. 실제 암 환자들 얘기들 들어보면 근거는 전이한다.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암이 전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은 전면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암 진단 받기 전에는 대다수가 멀쩡했습니다. 더더욱이 항암제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환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받고 나면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를 죽이겠다고 독성물질을 투여하면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빠른 중요한 장기에서 암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사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방암 환자가 수술 항암제를 받고 나면 2, 3년 내에 약 60%가 재발하는데 재발하는 암은 유방암이 아닙니다. 대부분 폐암, 간암, 골수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복막암입니다. 소화기 장기의 내피세포들은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암세포처럼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해서 치명상을 받습니다. 복막암이 오면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든 항암제를 받든 방사선을 받든 아니면 어디 자연치유한다는 곳에 가서 어떤 독성물질을 투여받든 암 전이설에 대한 실체만큼은 알고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이 전이하지 않는데 전이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무엇인가 성급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암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두렵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 그저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암이 전이하지 않는다면, 제 주장처럼 암이 전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급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방이라는 장기에 암세포가 1g짜리 3알만한 게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주장한 내용인데요. 유방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전체가 암이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유방암 책에서 또 다른 책에서 또 했는데요. 실제 보니까 요즘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로 유방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 치유한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았는데 유방 전체가 암이 된 거예요. 피구름이 나오고 엄청나게 커졌고 그런데도 다른 장기에 이상이 없으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건강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유방이라는 장기에는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암세포가 1g이어도 그만 전체가 암이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산소를 공급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생명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이한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받게 되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암이 전이하는가 전이하지 않는가 이 논리만큼은 자기의 논리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사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고 암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전혀 문제도 없는데 암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야 무슨 소리야. 그게 너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다 전이해서 폐암, 간암, 골수암 되면 어떡할 거야. 당장 내일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일주일 후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 라는 주장이 암 전문의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당장 가서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죽음 직전에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생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주장은 몰라도 과연 이 암이 전이하는가 전이하지 않는가 이것만큼은 분명한 자기 논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